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년 전 여순 사건 재심 재판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는데요. 이렇게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인 유족도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순 11구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섰습니다. 다음 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유족들은 무죄가 명백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5명은 여순 사건이 발생한 1948년 12월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20년과 5년형을 받고 군산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처형됐습니다. 당시 군산형무소에 근무하던 한 교도관은 좌익 사범들을 헌병과 경찰이 끌고 가 총살했다며 좌익 사범들의 대부분은 여순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도 영장 없이 불법적인 체포, 감금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재심 사유를 밝혔습니다. 철사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거기서 전부 희생을 했다고 한 얘기를, 그러니까 50년 6.25 뒤에 7월 달에 그렇게 학살을 해갖고 나머지 분들은 못 찾고. 지난 2020년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의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순 사건과 관련해 30여 명이 재심 재판을 받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고령의 유족 개인이 일일이 국가와 재판을 벌여야 하고 재심 결정이 있기 전 유족이 숨져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주 4.3 사건처럼 검사가 청구하는 직권재심 도입이나 유족 지원을 총괄하는 재단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질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이나 수석 절차에 여러 가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직권재심 합동 수색단을 통해 지금까지 1,900여 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원상 복귀 수준인 3,058명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내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국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일 교육부 총리와 면담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고향사랑기금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올해 일반 기금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스페이스 빌리지 조성 사업과 월파 서민호 선생 선양 사업 등 5건도 일반 지정 기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순천 신대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등학교 설립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참여 여부를 두고 잡음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설립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주민들은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5만 6천 명까지 증가한 순천시 해룡면. 고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수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교육감과 노광규 순천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엽 의원은 오늘 신대 도서관에서 학교 설립에 힘을 보태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 측이 협약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도교육청은 순천시에 행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을 배제한 채로 행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도
받아야 되고 네 분이 같이 한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당초 참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문수 의원은 자신을 빼고 협약식을 하려다 무산됐다며 배제와 갈등의 정치를 그만하자는 글을 SNS에 올렸고, 이에 대해 권양엽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노광규 시장은 이번 사태를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사자성어에 비유하며 김문수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등 정치권의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설립을 고대하며 지난 수개월간 서명운동까지 벌여온 주민들은 황당할 뿐입니다. 곧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협약식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너무 심정이 막막하고. 10년 동안 요구해왔던 것인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천시와 도교육청은 협약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되는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순천상위가 광양만권의 철강과 2차 전지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광양과 순천상공회의소는 오늘 광양시와 순천시를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두 상인은 또 철강 분야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로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철강과 2차 전지 등 산업별 전용 요금제로 전기료를 인하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기업 680여 곳이 참가한 인터배터리 전시회 현장. 2차 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위축 분위기에도 전 시장에는 인파가 몰리며 북새통입니다.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었고 배터리나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둘러볼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이 끝나지 않아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에 따라 신기술을 잇따라 공개하며 위기 극복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중국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경쟁에서 투자와 기술력으로 시장 우위를 점하겠다는 겁니다. 광양만권이 주 생산 거점인 2차 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해보다 전시 공간을 키웠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니켈과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망간을 늘려 가격 경쟁력을 높인 LMR 양극재는 올해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 생산 시설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광양만을 앞으로도 미래의 2차 전지 소재 그 산업은 계속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광양만권에 기업 유치와 추가 투자를 이끌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법인세 감면도 해드리고 재정 지원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된 2차 전지 산업. 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기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내일부터 광양 매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제24회 광양 매화축제는 한국의 봄, 매화마을에서 열달을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섬진강 요트와 열기구 체험, 매화꽃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과 함께 열립니다. 광양시는 현재 매화마을 일원 매화꽃 개화율이 10% 남짓에 그치고 있지만 2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해 다음 주 주말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 매화마을 주민들은 광양시의 매화축제 행사장 주변의 불법 판매 시설 단속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해마다 개최해오던 율산 김오천홍 추모 행사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 공장이 오늘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합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순천 공장 3개 설비에서 이틀간 하루 8시간씩 부분 파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 공장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쓰이는 냉연 강판을 주로 생산하고 생산 규모는 200만 톤입니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본급 인상안과 성과급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사측은 지난달 24일부터 당진 제철소 냉연 공장에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여수 MBC가 보도한 여수 시립박물관 공사 현장에 1억 원대 임금 체불과 관련해 발주처인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논평을 내고 크레인 노동자들이 수개월째 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수의 자부심이 돼야 할 박물관 건설 현장이 악덕 현장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나 건설사가 크레인 기사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는 문제 때문에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몰린다며 여수시와 시의회가 구상권 청구와 행정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